네, 바로 앞에 의원님 마주 앉아 계시고 하시는 바람에 앞서서 제가 정말 어떤 말씀 드릴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왔습니다. 토론회를 많이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번 갔었는데 오늘만큼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힘들었던 토론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주제의 사이즈가 또 문제 크고 아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아무튼 발제도 한 분이 하셨고 물론 그 법률안 중요한 거 말씀 주셨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남는 듯해서 제가 잠깐 제 말씀 좀 드리고 이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 있지만 여기도 있기 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농업경제학으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으러 대학원에 오기 전에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간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법률안을 봐서 쭉 보면서 제 안에 여러 정체성이 다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제가 그 단체 간사로 있을 때의 정체성, 그리고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있으면서 또 그쪽에서 많이 들은 얘기들도 있고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쪽에서 또 누가 농지를 연구하시는지는. 그래서 또 있으면서 제가 또 경제학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님들 또 도와드리고 입법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갖는 정체성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지금 제 직분이 있으니까 그게 충실해야지라고 당연히 생각은 했지만 와서 또 더 보니까 그 앞에서 또 좀 격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전 조금은 좀 차분히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 국회라는 기관에 충실하게 오늘 이제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도 있고 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 무슨 말씀이냐면 국회는 뭐 여러 구성원들이 또 있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의가 모여드는. 제가 작년에요. 뭔가 제가 정확히 디테일은 기억 안 나지만 어떤 보고서를 쓰던 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런 얘기가 한참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 안에서 보기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이슈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농업계 어떤 이슈도 다루고 있었지만 또 국가적으로는 김정은이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아니면 그냥 잠행하는 거랑 어떻게 되는 거지?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하죠.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정훈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작년 말쯤이었죠. 농촌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그 또 교통을 하시는 조사님 한 분과 그 조금 긴 보고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사실 신정훈 의원님께서 그때 좀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런 문제 좀 봐달라고 하셔서 그거를 한 몇 개월 그렇게 코로나 때라서 힘들게 했지만 출장도 다니면서 썼었는데 농업 전문지 한 두어 군데에서 기사가 나오고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슈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업 전문지에서 어쩌다 다뤄주지 않으면은 그냥 일간지에선 관심도 없고 또 국회 안에서 어찌 보면은 묻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사이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풍경이 농촌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대해서 다루고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보고 싶어도 아무도 듣지를 않습니다. 뭐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 농지 문제고 저희는 격하게 또 어떤 의분들과 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토로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지금 농림부에서 나온 안도 이전에 비하면 아주 또 이렇게 많이 나아가신 안을 그렇게 또 내시고 하셨지만 그리고 이번엔 또 LH 사태가 또 생기고 했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토론문에도 좀 적고 그랬었지만요. 예전에 그러니까 1940, 50년대 그 사이에 농지의 개혁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 그때의 그 농지의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때는 좌익 우익 할 것 없이 다 찬성했거든요. 이유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목적은 조금씩 달랐지만 다 찬성했는데 그때 국민들이 가졌던 만큼의 그 감정과 지지와 그리고 다른 산업이 없고 또 다르게 어떤 농촌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또 치고 들어올 종류의 다른 종류의 우리의 어떤 도시의 계획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아주 신생국가죠. 신생국가가 가진 거의 뭐 유일한 자원이라시피 한 그 농지를 가지고서 가급적 뭔가 새로이 세팅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뭔가 일어나 보자.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들 아시다시피 그게 결국 우리의
참 역설적이게도 농업은 그것 때문에 좀 시름시름 더욱더 앓게 되었을지 몰라도 그걸 기반으로 결국은 산업화나 도시화나 또 여러 교육열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렇게 대처로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저희가 지금 이 농지 문제를 바라보고자 할 때에 그 이후의 경험치가 그런 속에서 쌓여온 우리의 경험치가 아까 옆에 한상희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그 LH 사태에 대해서 LH 사태를 기화로 이렇게 촉발되었다 뿐이지 실제로 그 국민들이 농지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종류의 관점이 많이 다르냐 LH 직원들과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또 마치 그때 농지 개혁 시기처럼 모두가 농지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형성이 유용한 수단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형성에 농지 치면 다 아시다시피 검색 엔진을 치면 다 부동산 카페, 부동산 블로그로 다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유의미한 어떤 종류의 개정을 이뤄내고자 할 때에 또 농해 수위 논의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또 지금 또 분위기도 있으니까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사위라든가 또 이제 관련 위원회라든가 갔을 때 또 이제 점점 그 농업계에서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에 국민적인 그런 또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을 탓한다면 탓하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국가를 먼저 설득하고 국가가 먼저 그 논리를 갖고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면요. 농지가 오늘 그 이제 아까 모두의 그 좌장님께서는 인사말 하실 때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는데 3년을 또 논의해 오셨고 근데 그 맞습니다. 그 저도 썼지만 농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목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다 결이 다르고 좀 차이는 나도 굉장히 리스트화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안화해서 법을 통해서 이걸 이뤄내는 것은 저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다. 물론 우리가 타임테이블은 갑자기 땡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임영환 변호사님도 여기서 발표해 주실 때 말미에 사실은 제가 좀 그래도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려야지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입막으신 게 뭐가 있냐면 말미에 그러셨어요. 여기에서 좀 담지 못한 부분이 저는 이게 그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농지 임대차와 이용 문제는 작업 중이라고 하셨고 또 농지 전용 대다수가 이제 의제 규정화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로 좀 고민 중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논의는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시작일 테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논의들을 저희가 아울러 가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은 어찌 보면 조금 그 귀납적인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특히 이번에 많이 드러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거를 좀 더 강화해야겠구나. 이 문제는 이 부분 아예 삭제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가면서 좀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많고 또 대부분 중요한 얘기도 그래서 다 동의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제가 생각해봐야 좀 연역적으로 무언가 그 농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에 쓰는 땅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저희가 많이 지금 이렇게 좀 허물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작해가지고 그러지 않은 이유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게 농지법이 물론 농지법은 그건 아닙니다. 일단 농지법 예를 들면은 농지법이 총 6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총칙이나 벌칙, 보칙 이런 걸 빼고 나면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유고 하나는 이용이고 하나는 보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용에 이제 그 임대차라든가 또 이제 농지 이용 계획 같은 거 그런 게 또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농지 이용 계획 같은 건 특히 오늘 다루지도 않으셨고 그런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게 유명무실하죠. 사실상 그게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전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내용과 이제 농지 전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또 오늘 농지 전용 일부 다루긴 하셨지만 가령 농업진흥지역 이야기는 거의 나오질 않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농업진흥지역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매우 그 비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도 물론 전용은 되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더 전용도 어렵고 좀 더 농업에 이렇게 좀 더 인발브된 그런 땅이라고 보았을 때에 농업진흥지역을 좀 더 어떻게 해서 더 확보해 갈 것이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 법에 좀 담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게
저희가 또 바꾸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큰 틀에서 어떤 우리가 그 농지에 대한 관리나 보존이나 이용의 계획을 가져갈 것인가가 없으면은 지금 바꾼 게 나중에 뭔가를 또 바꿀 때 상충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종합적으로 봐가는 뭐 전부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오늘은 이제 좀 일부 개정 조금 이 사이즈가 있는 일부 개정인데 예를 들어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에 정부 개정되었던 법률 중에 가장 잘 아시는 게 공익직부제법입니다. 그 이전에 농업소득 보장하는 법률이 있던 게 이제 아시다시피 직부제라는 큰 틀이 아주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 개정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비슷하지만 또 뭐랄까 좀 더 충격이 간다고 할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폐지하고 대체 입법하는 겁니다. 이 농지법도 사실은 그렇게 생겼었고 그 이전에 농업농촌 지금 식품산업기본법이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겼다가 이제 식품산업 들어오면서 또 전부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하게 가보자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 만큼 그 목록들을 가지고서 가장 큰 사이즈에서부터 아주 디테일한 사이즈까지 이 디테일한 사이즈는 우리가 이렇게 해놔도 위임했을 때에 시행령으로 넘어갔을 때에 혹은 시행 규칙을 가면 또 어떻게 되는 게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저희 어떤 관찰 그런 조사도 다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이제 그 농지관리위원회죠. 그 주신 34페이지에 보면은 위원회 업무 저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아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나온 내용 중에 그 뭔가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돼서 가장 큰 요즘 말로 포텐 잠재력이라고 하죠. 그걸 갖고 있는 게 이 농지관리위원회 생각하는데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이제 제65조 그렇게 신설하신 거죠. 보면은 일단 여기는 뭐 임대차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른 뜻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65조의 3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34조는 점령에 대한 거고요. 36조의 2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올릴 수 있는 것은 법률에 그냥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더 강하죠. 그래서 뭐 임대차 문제라든가 그 아까 이제 경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농지 소유 영역 보존 등한 실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후속 조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의 유효 농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농어촌 종별법과로 사실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법률에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것이 또 저희가 위임하면은 뭐 농림부도 애를 쓰고 다 하시겠지만 또 관료들이 또 저희가 테크니컬하게 다루다 보면은 뭐가 또 이렇게 위임의 취지와 달라진 것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국민의 어떤 감정 지금 느낌 그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도 이 법은 형해화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밟아온 과정도 그랬고 조금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또 어떤 종류의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떤 분들은 농지의 총량 관리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령 이제 농지는 농지 농용 이런 말씀도 쓰시죠. 농사에 쓰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농지가 농사에 쓰이는 것이라는 점을 국가가 좀 더 명확히 해줘야 그때 농지개혁 당시에는 1940년대 말 50년대 초기에는 국민들 모두가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업에 대한 우리 국민 경제에 대한 농업의 영향력도 국민의 감수성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 점을 확고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 지리적으로도 내가 사는 생활권과 떨어져 있고 그렇고 하지만 농업이 농촌이 이런 면에서 중요한데 그런 면들을 가장 그러면 그냥 토대가 되는 자원이 말하자면 농지이다 이런 부분들이 돼 가지고 국가가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을 좀 명문화할 수 있는 농지법에서든 뭐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서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농지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고자 한다. 그것이 없다면은 많은 종류의 지금 어떻게 개정하더라도 좀 계속 좀 이렇게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어떤 편법들이 남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스탠스를 가지고서 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쌓은 경험치가 아까 그 한상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헌법 해석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딱 이제 정리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험치는 제가 다른 나라 경우를 보더라도 어느 나라나 사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뭐 그런 종류의 욕망들은 다 있지만 농지를 쉽게 그러지 못하거든요. 농지에 대해서는 그냥 어찌 보면은 번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나라 국민들이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지는 국가가 그 부분에 있어요. 확고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게 어떤 재산권에 대한 뭐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그만큼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분들도 이 농지를 가지고서 뭔가를 실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막혀 있거나 그냥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금 국민들이 필요하다 나 자산 형성하려가 필요해요가 아니라 국가가 우리가 후손에게도 죄를 짓지 않고 농업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농지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이런 정도의 농지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확고히 갖고 있다라면은 그 부분이 확실하면 사실 전용 내지는 어떤 투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이거를 취득해도 다른 건 쉽지가 않겠다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이제 농지에 대한 어떤 대계를 세운다는 좀 그런 농업계와 마음으로 연역적으로 그러자니 이제 이 각각의 법률들에 사실은 또 다른 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될 법률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다 아시다시피 국토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상의돼야 될 게 뭐 계획관리지구 같은 거라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어야 이제 국가가 버텨주고 국민들도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게임의 룰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기 시작하고 그러면 뭐 국토부나 환경부나도 이런 의뢰들이 좀 이렇게 더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은 좀 큰 내용이지만 그런 점들도 좀 이제 계속 염두에 둬 주십사. 그래서 그런 종류의 논의는 계속 일어나야 한다. 저희가 지치지 않고 계속 이제 좀 더 법안으로 실질화해가는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